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도 영상 제작 워크숍 프로그램 참여 수기를 발표하게 된 강다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 제작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뜻깊은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은 5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알찬 구성으로 이루어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에서 기초가 되는 연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화면은 감독이 재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팬과 틸트, 풀샷, 클로즈샷, 업샷 등으로 나뉩니다. 또 어느 신체 부위에 따라 바스트샷, 니샷으로 컷 길이에 따라 롱테이크, 점프샷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와 1917의 일부분을 보며 샷의 배치에 따라 달라지는 영화의 호흡과 장면 구성을 확인했습니다. 영화 살아남은 아이의 시놉시스와 시나리오, 그리고 실제 영화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나리오와 실제 카메라상에 담기는 장면 구성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실내인지 야외인지에 따라 촬영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장면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를 학습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빠질 수 없는 카메라 및 음향 장비들이죠. 이 장비들의 조작 방법들을 익혔습니다. 삼각대라고도 불리는 트라이팟입니다. 트라이팟의 설치와 조작 방법, 펜과 틸트 강도에 따른 조작 방법, 그리고 실제 촬영 현장 내에서 트라이팟 매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카메라로 영상을 찍게 되면 항상 드는 의문이 있죠. 왜 내가 찍는 영상은 아마추어틱할까? 그에 대한 해답을 이번 프로그램에서 배웠습니다. 바로 오토와 수동의 차이였습니다. 오토는 빛에 따라서 셔터 스피드가 들쭉날쭉해져 영상이 툭툭 끊기는 느낌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이 빛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동으로 셔터 스피드와 iOS, 아이리스, 그리고 그래프를 직접 조정하며 특정 값에 맞추어 주어야 했던 것이죠. 마이크는 선명한 사운드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카메라와 마이크의 싱크를 맞추는 작업을 동시녹음이라고 합니다. 이 동시녹음 작업을 할 때에 마이크 화면에 나오는 데시벨을 체크해 찍히는 소리가 담기지는 않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프로덕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촬영에 앞서 프리프로덕션에서는 조끼리 주제를 논의하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본 촬영에 도입을 하고 동시 녹음을 거칩니다.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OK 컷과 BGM을 고르고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영상을 완성합니다. 저희 조의 프리프로덕션입니다. 주제는 시험 당일 우리의 모습으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실습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소품과 장소, 촬영 방법, 연출을 상의했습니다. 저희 조의 쟁점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 당일 우리의 모습이라는 일상의 분위기를 어떻게 샷 바이 샷으로 구축을 할지, 공간과 일상을 어떻게 재현할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우리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을지 이 3 부분을 최대한 의식하며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논의한 주제와 소품, 장소, 연출들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제작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제가 제작한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도 제작했으니 본격적으로 촬영을 해야겠죠. 각본 순서대로 찍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모아서 찍는다던가 감정이 더 소모되는 클로즈업 샷을 먼저 찍는 것 같이 배우들의 체력과 감정 소모까지 고려해서 효율적인 동선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했던 의도를 담기 위해 카메라 앵글과 소리 연출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각 장면마다 어울리는 소품도 일일이 세팅했습니다. 프로덕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융통성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연출과 타이밍, 장면을 수정하기도 했고 계획이 없는 장면을 삽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인문대 3호관에서 촬영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마무리로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입니다. 저희는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하여 조별 실습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집하였습니다. 점프컷, 페이드아웃, 무지 블랙 화면 등 다양한 연출을 사용해 팀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바를 영상 언어를 통해 담아 전달했습니다. 정말 유익했던 경험과 시간들이었던 만큼 얻어가는 점도 많았습니다. 먼저 영상 언어의 이해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감독의 의도가 카메라나 장면의 구도와 앵글, 소리, 인물 등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 화면에 나타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단순히 영상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을 보고 감독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기법을 사용했는지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습니다. 조원과 함께 실습하며 물론 정확한 의사 전달과 체계를 통해서 영상 제작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팀원들 간 서로 협업해야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숙지하고 있어야 효율적이면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요. 감독님이 워크숍 맨 첫날에 강조해 주셨던 재현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 저희 조의 의도를 담아 만들어 저희 조만의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재현이란 나 자신을 담는 것이고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고유한 나를 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인문 역량을 어떠한 수단을 통해 재현하는 것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하고 창작의 의미에 대해 곱씹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것을 재현하기에는 저의 실무적인 역량과 인문 역량의 한계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문 역량을 쌓고 연출을 공부해 저만의 창작물을 만들어 보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네, 제 참여 수기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